네,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과 또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요.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는 자살 관련 뉴스는 우리 대한민국의 또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서울 여의도 지구대에서 자살 시도자를 막기 위한 112 생명수호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김형렬 영등포경찰서 여의도 지구대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112 생명수호팀 소개 좀 먼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영등포경찰서에서는 마포대교에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각 팀에서 1명씩을 선발해서 생명수호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포대교가 이제 영등포 여의도 지구내 관할입니까? 여의도 지구내 112 생명수호팀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예, 마포대교 길이가 1.4km입니다. 네.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 북단에서 남단 방향, 예. 작년 5월부터 저희 여의도 지구대는 남단에서 북단 방향을 1.4km를 관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을 좀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12 생명수호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마포대교에서 자살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하루에 신고 건수는 2건에서 3건 정도 됩니다. 네. 예. 하루에 2~3건이지만 그걸 예. 뭐 한 달이나 연간으로 합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13년도에는 234건 정도 했는데 네. 2014년도에는 약 400건 정도 이상이 네. 들어왔습니다. 배로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과거에는 한강대교가 자살자들이 많은 그 한강다리의 그 오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포대교가 자살 시도가 많은 그 다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특별히 좀 있습니까? 예, 2013년도 여름에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 대표가 그랬죠. 예, 마포대교에서 자살은 아니고 뛰어내렸는데 네. 예, 그게 이제 기사가 크게 되고 또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가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도 인터넷 기사에 자살 이렇게 치게 되면 마포대교하고 연관돼서 마포대교가 검색이 됩니다. 네. 예. 마포대교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헐리우드 영화도 찍고 아주 또 유명한 장소인데 동시에 또 자살 시도하시는 분이 많은 그런 또 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112 생명수호팀은 지금 몇 분으로 팀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지역경찰이라고 지구대 파출소는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각 팀에 1명씩을 선발해서 2인 1조로 4명을 2인 1조로 만들어서 2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주간에는 신고가 좀 적게 들어오고요. 그렇겠죠. 야간에만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야간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간 하루 쉬고 야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2개 팀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2 생명수호팀은 주로 이제 마포대교를 오가시면서 조금 뭐 자살 시도하려는 분들이나 뭐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죠, 주로? 예, 저희가 신속하니 시각을 다툽니다. 그래서 마포대교 남단에 조금 검문소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찰자 한 대를 배치해서 직접 신고를 받기도 하고요. 1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하게 됩니다. 마포서에서도 하고 해서 마포대교는 30분에 한 번씩 순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기존에 이제 일들을 다 하시는 팀에서 한 분씩 또 차출돼서 밤에 늦은 시간에 주로 이제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좀 피로감이 또 있으시겠어요. 추가적인 업무라. 그래도 또 보람은 되시죠? 예, 하나의 생명을 구조한다는 데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생명수호팀의 경찰관 분들이 자살 시도자를 만나거나 구조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은 정말 이제 극한 상황에 가신 분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쉽게 말을 설득한다고 뭐 고분고분 들으시지는 또 않을 것도 같은데 어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예, 그래서 상담 교육을 받았고요. 예, 이제 실제로 구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많이 지금 마포대교는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직접 그 사람 많을 때 넘어간 경우에는
일반인도 같이 합심해서 구조를 하고요. 네. 심야 시간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2명이 가서 난간 넘어가 있는 사람을 구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다른 순찰차도 부르고요. 네. 112 구조대도 많이 오고요. 네. 119입니다. 119 예. 구조대도 오고 또 배가 순환 구조대 한 대, 우리 한강 경찰대에서 2대가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방법으로 구조를 하고 저희 지구대에서 애로사항은 구조한 다음에 우리 순찰차를 태워가지고 우리 지구대로 오려고 하는데 예.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간섭하느냐? 예, 왜 간섭을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네. 그걸 설득해가지고 순찰차에 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예. 네. 저도 마포대교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 뭐 사진 찍고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누가 또 이렇게 자살 기도자인지 이런 것도 구별해 내셔야 되고 쉽지 않겠습니다. 112 생명수호팀이 지난 3월에 발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4개월 가량 지났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4개월에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112 아까 그 마포대교의 자살 기도자는 구별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관람객들은 그래도 활기차게 다니고요. 네. 거기에 힘없이 걷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 또 관람객들은 또 이제 여러 명이 좀 다니시겠고, 예, 자살 기도자는 주로 혼자 다니시죠. 예, 혼자 다니면서 그렇죠. 힘도 없고 네. 표정에 금방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방 구분이 돼 있어서 딱 보면 아시는군요. 예, 딱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12 생명수호팀은 3월 11일에 발족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했는데 하루에 보통 1.5건 정도 구조해서 3개월 만에 140건 정도 구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매뉴얼도 가지고 계시고 준비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개월간 140분의 생명을 구하셨다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팀이 발족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자살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줄지를 않고요. 앞서 통계도 2013년보다 14년이 2배 가까이 늘었고 또 올해 통계도 보면은 뭐 분명히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살자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는 분들을 이제 구조하시고 상담하시면서 분석을 좀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 마포대교는 다른 곳하고 다르게 다른 특색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노인들은 좀 멀어서 오지들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성 문제가 좀 제일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인하고 헤어진 경우랄지 그게 한 30%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불화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가정 문제.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지병이나 우울증에서 30% 정도 해서 3가지 부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준비된 표가 좀 있는데 보니까 시간대별로도 나와 있는데 그럼 시간대별로는 보면은 언제 시간대가 제일 많으세요? 그거는 이제 좀 여러 사람 있는데 뛰어내리기 좀 창피한가 봐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사람들 좀 없을 때 뛰어내리려고 많이 시도를 하죠. 그래서 심야 시간대라고 12시부터 새벽 4시 정도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창피하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살하려는 것들을 막으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 주로 심야 시간대니까 심야 시간대는 뭐 굉장히 더 긴장이 되시겠어요. 근데 연령대가 이 표를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아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포대교에서만 지금 자료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뭐 정확히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포대교는 20대가 5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요일별로도 편차가 있는데 요일은 이제 주중이 좀 많네요. 그렇죠. 수요일 날.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어서 좀 적게 오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하신 생계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관계 문제도 있겠지만 약간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뭐 날씨가 좀 우중충하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뭐 혹시 이런 영향도 좀 영향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흐릴 때 많이 오고요. 경제적인 문제 가지신 분들은 주로 명절 때 좀 많이 오시고요.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살 시도하는 분들을 올해 4개월 동안 140여 명의 생명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자살 시도자들을 이제 만나시고 혹은 이제 지구대로 와서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 전에 그러면 이제 바로 거기서 귀가 조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보통 이제 상담을 하러 모시고 오세요? 어떠세요? 예, 저희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네. 자살 기도자를 보호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뉴얼이 네. 보호자에게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그냥 좀 상담해서 보내게 되면 또 마포대교로 또 가고 예. 그래서 사후 이제 우리가 구조한 후에 사후 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대에서 상담을 2시간 정도 하고요. 예. 처음에는 그 보호자를 그 연락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하다 우리는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억지로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이 여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사정을 예.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또 가족이 오다 보면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뭐 1시간, 2시간 걸리지만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4시간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6시간까지도 가족이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심야에 해놨기 때문에 아침 첫 차 타고 올라오다 보면 아침 한 9시, 10시까지 이렇게 있다가 저희들이 보호 조치하고 네. 상담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안에서 이분들을 좀 함께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공간이 좀 아늑해야만이 마음도 터놓을 수 있고 그래서 네. 예, 그렇게 조그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제 구조 활동, 구조 단계도 그렇지만 구조 이후의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네, 시간도 걸리고 또 역할이 많습니다. 구조 활동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겪으실 텐데 그 중에 혹시 지구대장님께서는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예, 올 구정 때인데 네. 이제 가정 불화로 해서 화가 나가지고 제네시스 자가용 차를 타고 네. 마포대교 와가지고 차를 받쳐놓고 세워놓고 바로 뛰어내렸는데 예. 그때 우리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찰차가 보니까 차가 마포대교에 세워놓고 사람 뛰어내길래 바로 신고를 이제 신고라기보다는 구조 요청을 했죠. 배에. 그래서 바로 이제 구정 때 추울 때인데 바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뛰어내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뛰어내리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의식을 잃어가지고. 예.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서 바로 오신 분은 구조를 해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예. 예. 그 카메라들도 꽤 달려 있죠? 네. CCTV가 달려 있는데요. 네. 네,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네, 네. 순환 구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예. 본 뒤에 바로 출동을 해도 늦을 수가 있고, 예,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계신 게 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 주변에 그 시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예. 시민분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지 시민분들은 사실은 그런 사고가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걸 뭐 오호 하다 그냥 떨어지는 그럴 경우 시민들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네, 시민들도 신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간을 넘어가서 있는 사람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다가 지난번에 갔더니 그냥 놓아버렸더라고요. 힘이 딸려가지고 저희 경찰관들은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도와줘서도 하는데 우리 경찰관도 붙잡고 있다 보면 힘이 딸리는데 그때 소방이 와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거꾸로 넘어가서 구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래도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야 시간대는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내려놓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다 해서 신고를 많이 해주고요. 또 마포대교에는 생명의 전화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시도하기 전에 생명의 전화를 하게 되고요. 신발 같은 것도 놔두고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도 마지막까지라도 누가 좀 구조해 주기를 이렇게 원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여기 사람들도 많고 또 이름도 있고 해서 또 혹시 또 살려주지 않을까 해서 또 우리 상담을 해보면 꼭 반드시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우성으로 자기를 좀 알아달라, 외롭다, 힘들다. 혹은 뭐 순간적인 중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우성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50% 넘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다리의 그 생명의 전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목숨을 끊으려시는 분들의 현장에서 이제 구호하는 것과 이후의 그 연계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분들과 좀 또 협력 관계가 좀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필요한 쪽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조성 문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자살 예방법이라고도 약칭인데요. 네. 예방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이름을 명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각 자치단체 그 정신건강센터에 네. 자기 그 구에서 오신 분들을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센터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인지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OECD 국가 중에 1위지만 선진국들도 우리 선진국 문턱에서 굉장히 자살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선진국에 들어서면 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우리 전 국민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반드시 연계해야 된다랄지 아니면 지금도 임의적으로는 그 본인이 원하면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여의도 지구대는 앞서 4팀에서 2분씩 해서 총 그러면 8분이 이렇게 순환 근무하신다 그랬나요? 한 팀, 아니요. 4명이 2인 1조로 해서 네. 2명씩 격일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또 마포대교 저쪽 그 북단 쪽은 마포서에서도 또 순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마포대교 말고 다른 그 한강대교들에서도 다른 경찰서 뭐 지구대에서도 그런 활동들이 좀 있는 저희는 네. 서강대교, 마포대교, 네. 원해대교 세 개를 맡고 있는데 예. 3개 다 그렇게 남단에서 북단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건 중에 주로 마포대교 예, 마포대교 8건이고요. 그다음에 한 건 정도가 서강대교, 원해대교인데요. 네. 잘 모르신 분들이 가끔 그 다리 혼란해서 거기로 오신 분 같고요. 젊은 사람들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마포대교가 80%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신 우리 경찰관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제가 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대신해서 좀 드리고요. 결국 이제 이런 그 자살이 결국 재발의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구조해 주시더라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 평상시에 좀 유심하게 좀 봐주셔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될까요? 네, 생각보다는 이제 재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재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재발이 되고 있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마포대교 오신 분들은 아우성하기 오신 분들이라서 이제 가족들이 그 애로사항을 알게 돼가지고 대부분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해줬더니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신 분들 저희들이 굉장히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각 우리 기관에서 합동을 해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순환 구조될지 경찰 그다음에 상담센터랄지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살률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역시 이제 관심이죠. 여기 와서 아우성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가족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에 대한 통계죠. 노인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 옆에 사람이 힘들다는데 나만 뭐 좋다고 하시면 안 되고 뭐가 힘드는지 같이 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용기를 내야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 순간만 넘어가면 젊은 사람들은 또 다음엔 더 잘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김영렬 대장님처럼 나중에 이제 경찰관이 돼서 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시시각각 토크 오늘은 마포대교 생명지킴이로 112 생명수호팀에서 활동하고 계신 경찰관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영렬 영등포경찰서 여의도 지구대장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